구독과 좋아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진입니다. 오늘 소개할 책은 마음의 힘입니다. 부제가 인생의 진정한 목적을 찾아서예요. 역사를 기록하기 시작한 때부터 영적 전통의 위대한 스승들은 마음이 진정한 힘과 이해의 근원이라고 기술해왔다. 지금부터 우리는 이 책을 통해 이 시대의 위대한 영적 스승들과 함께 우리의 진정한 잠재력에 다가가는 방법을 찾게 될 것이다 라고 적혀 있습니다. 오늘은 나만의 길을 찾는 여정이라고 적힌 이 책의 프롤로그를 읽어드리려고 합니다. 나는 법학 전문대학원을 졸업하자마자 세계 최고의 쟁쟁한 법률사무소에서 기가 막힌 제안을 받으며 스카우트 되었다. 고용계약서에 서명만 하면 변호사로서 앞길이 창창하게 열릴 찰나였다. 그런데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다. 살면서 내가 진정으로 원한 것이 무엇이었을까? 내 목표가 무엇이었지? 내게 맞는 직업을 찾으려고 오랜 시간 공을 들였건만 막상 인류 법률사무소에 들어가서 전 세계를 돌아다니며 다국적 기업들의 거래에 조언할 생각을 하니 어쩐지 나와 어울리지 않는다는 생각이 들었다. 법대에 졸업하여 천금 같은 기회를 얻겠다고 그렇게 열심히 공부를 해놓고서 말이다. 갈피를 잡기 어려워지자 미래가 염려되기 시작했다. 대체 무엇을 했어야 한단 말인가? 불안감이 깊어질수록 서서히 세상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다. 그러던 어느 날 꽤 늦은 시간까지 머릿속이 불안감으로 요동치는 가운데 침실에서 가만히 어둠을 응시하고 있었다. 잠을 이룰 수 없어 일어나 컴퓨터로 유튜브 동영상을 보기로 했다. 나는 오프라 윈프리가 초대 손님인 에크하르트 톨레와 삶으로 다시 떠오르기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는 영상을 클릭했다. 오프라는 시작부터 이런 말로 단숨에 주의를 끌었다. 삶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깨닫는 것보다 중요한 일은 아무것도 없는 것 같군요. 그 말에 이런 의구심이 들었다. 내가 겪고 있는 일이 바로 그것이었나? 나는 삶의 목적을 깨닫기 위해 애쓰고 있었나? 이렇게 생각한 순간 가슴 깊은 곳에서 강렬한 충동이 일었다. 흡사 심장이 스스로 내면의 질문에 답하면서 내가 어서 빨리 그 답을 듣기를 재촉하는 것 같았다. 얼떨떨한 느낌에 다시 동영상으로 관심을 옮겨보니 에크하르트 톨레가 이런 말을 하고 있었다. 살면서 자신이 원하는 일이 무엇인지 자문하는 것도 좋지만 그보다 훨씬 더 중요한 질문은 삶이 내게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 인생이 나를 위해 무엇을 준비해 놓았을까입니다. 톨레는 이 질문에 대한 해답을 찾으려면 일상에서 몇 분만이라도 침묵하는 순간을 마련하는 일이 중요하다고 말한다. 침묵은 우리가 흔히 생각이라고 부르는 정신의 잡음에서 잠시나마 벗어날 수 있게 해주기 때문이다. 무심코 하는 습관적인 생각과 걱정들은 삶이 우리에게 보내는 메시지, 다시 말해 우리가 목표를 찾도록 안내하는 차분한 신호들을 덮어버린다. 이야말로 내가 겪고 있던 상황 같았다. 나는 걱정거리가 넘쳐날 정도로 많아서 무엇을 해야 하는지 짐작조차 못하고 있었다. 이제와 그날 밤 일을 돌이켜보니 나는 그 대담을 듣도록 이끌렸던 것 같다. 오프라 윈프리와 에크하르트 톨레가 주고받은 생각들은 내 의식은 물론 삶까지 완전히 바꾸었다. 다음 날 아침 톨레의 말대로 침묵을 찾아보기로 했다. 나는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는 숲속을 오래도록 걸었다. 사위를 둘러싼 정적에 가만히 정신을 집중해보니 전에는 한 번도 느끼지 못한 평온함이 나를 강하게 애웠었다. 그 고요함은 내 주변뿐만 아니라 내 안에도 있었다. 그토록 끈질기게 붙들고 있던 잡념과 근심 걱정에서 난생 처음 해방되는 것 같았다. 살면서 어떤 일을 해야 할지 묻고 내일과 미래에 대해 예전에 했던 생각과 그 답이 일치하는지와 상관없이 어떤 것이든 홀가분하게 받아들일 수 있을 것 같았다. 오랜 시간과 노력을 들여놓고도 변호사가 되고 싶지 않다는 생각을
인정하기 두려웠음을 그제야 깨달았다. 훌륭한 성적과 변호사가 되기로 한 선택을 자랑스러워하셨던 부모님을 실망시키기가 두려웠음도 함께 나는 가만히 서서 새로이 찾은 내면의 평온함과 무수한 가능성의 자유로움을 만끽했다. 차분하게 생각했다. 삶은 내게 무엇을 원할까? 그 순간 가슴 속에서 다시 한번 강렬한 충동이 일었다. 전날 밤 느낀 것보다 훨씬 더 강했다. 강렬하지 못해 고통스럽게까지 했다. 오롯이 내면에 집중하여 내게 주어지는 대답을 찾으려면 그렇게 강렬해야만 하는 것처럼 실제로 심장이 쪼개지는 듯한 느낌이 들었다. 너무도 커다란 감동이 밀려와 나도 모르게 눈물이 터져 나왔다. 불현듯 내 삶의 목적이 보였다. 너무도 맑고 선명했다. 이 마음의 힘, 나를 사로잡은 그 기운을 탐색해야 했다. 오늘날 선도적인 역할을 하는 영적 지도자와 작가, 그리고 이 시대의 멘토들을 찾아서 그들이 마음을 어떻게 통찰하는지 알아봐야 했다. 그들의 지혜를 영원히 기록해야 했다. 마음에 관한 영화를 제작해야 했다. 이제야 확실하게 알게 됐지만 분명히 머리로 내린 결정이 아니었다. 영화 제작의 문외한이었음에도 그것이 내가 해야 할 일이라는 사실은 한치도 의심하지 않았다. 나는 삶의 목적을 깨달았다. 그 느낌이 너무도 압도적이어서 실제로 그 소명을 쫓는 일 외에는 다른 것을 선택할 여지가 없었다. 나는 마음의 힘을 통해 삶을 직시하고 그것에 관한 영화를 만들기로 했다. 집에 돌아가자마자 짐을 꾸리고 카메라 장비를 챙겼다. 삶이 내게 원하는 것을 아무것도 막지 못했다. 이듬해부터 2년 동안 나는 세계 전역을 누비면서 운 좋게도 선도적인 영적 지도자와 과학자 그리고 다양한 문화권과 배경을 지닌 사상가 18명을 만나 대화를 나눌 수 있었다. 마음이 삶에 미친 영향에 대해 그들의 감동적이고 놀라운 이야기는 내 인생 여정뿐만 아니라 영화에 대한 시각에도 각별한 도움이 되었기에 그들을 영화와 이 책의 공동 창작자로 여기게 되었다. 고맙게도 흔쾌히 카메라 앞에서 인터뷰에 응해준 이들 덕분에 우리는 세상을 놀라게 할 만한 마음의 초상을 그려낼 수 있었다. 그들은 마음이 단순히 우리 몸속에 혈액을 뿜어내보내는 기관인 심장 그 이상이라는 확신을 때로는 인상적이고 때로는 감동적으로 확인해 주었다. 분명 심장은 사랑과 통찰력 그리고 지능을 훌쩍 뛰어넘는 지성의 무한한 원천이다. 공동 창작자들은 마음의 힘에 대해 중요한 가르침을 많이 주었다. 그 가르침들을 영화에서뿐만 아니라 이 책에서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다. 마음의 힘에는 여러 가지가 있다. 그 중에는 직감과 의지, 감사, 용서, 활기는 물론 사랑도 있다. 이 힘들과 연결되면 돈이나 건강 그리고 인간관계에 대한 시각에 상상도 못할 변화가 생길 것이며 숨어있던 재능과 힘을 발견해 최고의 삶을 꾸릴 수 있을 것이다. 영화보다 책에서 공동 창작자의 메시지를 더 많이 전할 수 있기에 마음의 힘을 개발할 수 있는 다양한 방식에 대한 그들의 제안을 더욱 풍부하게 수록했다. 여러분 자신의 길에 맞는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각장의 특유한 마음의 소리와 지혜를 찾을 수 있는 명상법을 실었다. 믿기 어렵게도 고무적인 사상가들이 한데 모여 이렇게 영적이면서도 실용적인 안내서가 탄생했다. 이 책의 도움을 받아 여러분도 지금까지 누군가 숨겨놓은 보물처럼 내면에 묻혀있던 자신의 목적을 발견하길 바란다. 이제 그 보물을 열 때가 되었다. 마음의 힘을 발견할 때다. 마지막엔 어린 왕자의 너무나도 유명한 구절이 적혀 있습니다. 내가 말한 비밀은 이런 거야. 아주 간단해. 오로지 마음으로 볼 때만 모든 것이 잘 보인다는 거야. 정말 중요한 것은 눈에 보이지 않아.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